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장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매스메티카를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다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매스메티카를 직접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의 교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LG 사이언스랜드라고 해서 이제 공익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학생과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수학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컨텐츠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수라는 내용의 이제 수학과 관련된 뭐 시청각 자료라든가 모든 계산들을 이제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들 그냥 즐겁게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공유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제 화면으로 아, 화면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학생각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들은 네이버 포스팅에 모두의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2편씩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과학판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자료들을 뭐 프로그램 없이 그대로 이제 열람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속에 시청각적인 모든 자료들은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소스들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올린 그 자료들 중에 일반인들도 좀 많이 관심 있고 또 흥미로워할 수 있는 주제로 원줄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이제 포스팅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원주율의 숫자 배열 속에서 과연 나의 생일이 존재할까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원주율을 1000만짜리까지 매스메티카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죠. 1000만짜리 원주율을 만약에 A4용지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 몇 페이지나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출력을 안 해봤죠. 그냥 PDF로만 컨버팅을 해봤는데 2165페이지가 나옵니다. 2165페이지가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배열 속에 나의 생일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몇 번째에 존재할까라는 것을 매스미카 PDF로 한번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면은 저의 생일인 74년 9월 12일이 몇 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는지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파이 모양의 형상으로 실제 원주율의 숫자 배열을 쭉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113만 7,374번째에서 7409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Find All을 선택하면은 실제 1000만짜리 속에서 내 생일이 총 몇 번이 등장하는지까지도 이제 탐구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끝내고 이제 네이버 포스팅을 올렸더니 무수히 많은 이제 독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럼 과연 내 생일은 있느냐, 어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런 질문합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생일은 과연 어떤 생일이고 몇 번째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에 또 호응해서 또 두 번째 포스팅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등장하는 생일 과연 몇 번째일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64년 6월 28일생입니다. 64년 6월 28일생은 최초로 언제 등장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1000만짜리까지 서칭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70번째 자리. 굉장히 일찍 나오죠. 3.14부터 해서 쭉 가면 불과 70번째 자리에서 64062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또 기록할 수 있는 것 중에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그럼 제일 늦게 나오는 생일이죠. 그럼 제일 늦게 나오는 생일은 그럼 몇 년생일까?
예, 우리 할아버지 세대일 것 같아요. 지금은 생존해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26년 11월 2일 생입니다. 예, 과연 이분은 언제쯤 최초로 나오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 계산을 해보면 예, 쭉 안 나오다가요 거의 1000만짜리 끝자락, 1000만짜리 끝자락인 980만짜리쯤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생일이 귀한 생일이죠. 그랬더니 또 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만짜리까지 숫자별 속에 모든 생일이 다 존재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역시 이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네, 어떨 것 같아요? 예, 딱 하나, 딱 하나의 생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그 생일이 바로 뭐냐면요. 46년 1월 19일 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기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요 생일 그럼 과연 언제 등장할까라는 걸로 2천만짜리까지 한번 탐색을 해봤어요. 2천만짜리까지 탐색을 해봤더니 1000만짜리가 약간 넘은 지금은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이유가 아까는 1000만짜리까지만 서칭을 했지만 이제는 2천만짜리까지 서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더 소요가 됩니다. 한번 요거까지만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예, 나왔습니다. 예, 1000만짜리가 약간 지난 1084만 7885자리에서 나오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2000만짜리까지 나중에 find all 리스트 해보면요. 한 10번 정도 더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줄 1000만짜리까지 사전 특별한 생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활동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3월 14일 원주일 파이데이 때 학생들과 좀 다양한 게임과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만의 특별한 생일을 티셔츠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파이 티셔츠를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봐요. 그 파이 티셔츠라는 것은 아까 그 프로그램이죠. 나의 생일을 파이 모양으로 따고 그다음에 이제 로고를 클릭해서 나의 티셔츠의 앞부분에 로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티셔츠를 만드는데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 모양의 이미지로 어떻게 형상화 시켰는지에 대한 간단한 수학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요. 이렇게 파이 모양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저는 학교에 즐겁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셔츠로까지 만든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요. 뭐 원주를 슈퍼컴퓨터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어떤 급수를 이용한 계산들을 매스매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올린 적도 있고요. 이제 다른 걸 하나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상남도서관에 네이버 포스팅을 하면서 가장 히트를 많이 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히트를 많이 친 게 바로 요겁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또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을 10억 투자를 했다고 하니 많은 독자분들께서 열람을 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10억 투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역시 매스매티카로 구현을 했습니다. 구매한 수만큼 자동으로 랜덤을 생성을 하고 당첨번호도 랜덤을 생성을 해서 실제 로또 복권을 가상으로 구매를 해보는 겁니다. 10게임 만원어치 구매했을 때 랜덤으로 했을 때 나한테 당첨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부려서 1000게임 100만원어치 투자했을 때 그때 당첨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제 구매 횟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100만 번을 구매를 합니다. 100만 번을 구매하면은 구매 총액이 바로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100만 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무려 10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도 1등이 없이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2등부터 쭉 다음과 같이 순위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이제 로또 복권을 만약에 1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당첨 금액이 당첨돼서 회수한 금액이 31억밖에 되지 않으면 여기서 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당첨금 재구매 기능을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재구매를 해서 3억 원어치 이제 다시 한번 재구매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재구매를 했더니 이번에는 3억 원이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3주 만에 8천만 원이 2,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600만 원은 4주 만에 700만 원. 그리고 5주 만에 129만 원이 남고요. 자, 끝까지 가볼게요. 11만 5천 원. 그 다음에 만 원. 한 8주 됐나요? 5천 원. 예. 한 번 더 5천 원 됐네요. 그 다음 주에 예, 이제 빵원이 됐네요. 일요일이 남아서 한 번 더 눌렀더니 복권에 과몰입하지 말자는 메시지로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또 복권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10억 투자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80만 뷰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이거 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또 복권에 대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좀 독창적으로 좀 개발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 원주율 로또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 때 학생들하고 재밌게 한번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요. 스톱워치 기능 알죠? 스톱워치 보통 이제 100분의 1초까지 되니까 100분의 1초까지 되는 스톱워치를 이용하면 3.14까지만 되겠죠. 스톱워치로 3.14 맞추기입니다. 그런데 스톱워치 말고 이제 매스매틱카로는 이제 유효 숫자를 이제 쭉 또 늘린 거죠. 유효 숫자가 제가 몇 자리까지냐? 세 자리, 여섯 자리, 아홉 자리까지 되네요. 유효 숫자 아홉 자리까지 전부 다 맞추면 당첨금이 100억입니다. 3.1까지 맞추면 1,000원, 3.14까지 맞추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265까지 맞추면 100억. 재밌겠죠? 저는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톱워치로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1초, 2초. 초인간적인 어떤 감각 능력이 필요하죠. 앞에서의 로또 복권은 제가 번호를 고르고 당첨 구술에 내 운명을 맡긴다면 이 스톱워치는 오로지 내 능력입니다. 나의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100억에 당첨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톱워치로 하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딱 10만 원까지 해봤습니다. 즉 3.14 1까지 맞춰봤어요. 3.14 1까지 맞춰봤는데 작년에 이걸 만들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디까지 맞춘 기록이 있냐면요.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하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포스팅을 올려놨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부분하고 이제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학생이 실습 시간에 체험 시간에 만든 겁니다. 마지막 두 개는 못 맞췄지만 무려 유효 숫자를 7개를 맞춰가지고 당첨금이 1억 원, 1억 원이 당첨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원주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재작년 정도쯤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 브라운 1 블루인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원주율을 계산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소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물체의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물체의 충돌 모델에서 충돌 횟수가 이제 원주율의 숫자 배열의 값과 같다라는 그러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선 충분히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 사이트는 전부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이트 유튜브에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의 물체의 질량은 1kg이고 또 하나의 물체의 질량은 10의 2K 거듭제곱의 물체가 있을 때 이 K 값이 짝수로 1, 2, 3 들어갈 때 그때 두 물체가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경우일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체의 충돌 횟수가 원주율의 숫자 배열과 같다라는 것을 유튜브로 보여주고 이제 수학적인 이제 증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저처럼 이제 매스매티카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직접 구현을 해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한 이 코딩을 하는 즐거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n이 0일 때, n이 0일 때 충돌 횟수는 0 플러스 1 해서 원주율의 숫자 배열 첫 번째 그 충돌 횟수가 3번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1번, 2번, 3번. 이번에는 n을 이제 1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배가 돼야 되니까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짝수해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1. 1 플러스 1 하니까 2가 돼서 이제 유효 숫자 두 자리까지 3.1. 아마 충돌 횟수는 31, 31회가 될 겁니다. 31회가 되는 것을 직접 비움 방정식을 써서 코딩한 결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슬로우 모션 8, 9, 30, 3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뒤로 갈수록 계산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밀도 그래프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정밀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n이 4니까 2 플러스 1, 3, 3.141, 314회 충돌하는 모습이겠네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네. 여기 부딪히는 순간에 거의 진동과 가깝게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이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물체가 이 파란색 물체와 벽면과 실제 몇 번 부딪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교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게 바로 충돌하는 부분이 되겠죠. 충돌하는 부분인데 여기 벽면에 접근했을 때 상당히 진동하는 모습, 무수히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이는 아니고 314번이 되겠죠.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같이 이제 관찰해 볼 수 있게 메스메틱하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정밀도를 높인 건 바로 이 진동하는 부분을 최대한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였던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곧 네이버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작년부터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그러한 콘텐츠도 이제 좀 올려봤고요. 이렇게 이제 SIR 역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가상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머지않은 우리 이제 인류의 가상의 전염병 발생했을 때 뭐 치사율이라든가 감염 기간이라든가 접촉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주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의 인류가 과연 며칠 만에 블랙아웃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울프렘 데이터로부터 이제 받아와가지고 로지스틱에 대한 성장 모델로 한번 피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피팅한 모습은 작년 3월달 한참 1차 유행을 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한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가 바로 이제 예측 곡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6월 30일까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그래도 상당히 좀 비슷한 어떤 수렴성을 보였습니다. 5월 초까지는 상당히 이제 비슷한 로지스틱의 예측 범위와 그다음에 실제 확진자 수가 비슷하다가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돌발 상황이 있었지. 그러면서 예측 구간을 벗어났고요. 역시 이번에도 이 3차 대응이 작년 말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더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예측으로는 이제 뭐 2월 말 3월까지 약 1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정확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인 함수 모델을 이용해서도 지금의 상황의 흐름을 뭐 읽어볼 수 있다라는 데 의미를 갖고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 소개할 내용은 많지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예, 매스매티카에 제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강력한 시각화죠. 예, 그래픽스 3D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3D 프린팅을 제가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층형 3D 프린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의 어떤 3D 프린터도 있고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식품용 3D 프린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초콜릿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스미티카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보로노이 꽃병. 보로노이 꽃병은 매스메티카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회전시켜서 얻어낸 꽃병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께를 입히고 출력을 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보로노이의 어떤 거리, 이걸로 이제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경계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와이어 처리를 하면은 보로노이 꽃병이 만들어져요. 이 안에 물바디를 집어넣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담고 꽃을 넣었더니 일주일 뒤에 이렇게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매스미티카로 만든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꽃병에 더해서 이 꽃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방정식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요. 울프람 그 데이터 속에서 찾은 거고요.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이 이러한 카네이션, 장미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적중용으로 출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요것은 이제 레이저 방식인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제가 만든 작품 중에 제일 아름다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스메티카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MRI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 MRI 데이터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 어떤 브레인, 얼굴의 형상을 다양한 다양한 요거는 SLA 방식이고 이건 적층형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 가슴뼈 흉추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좀 매스미터로 한 게 아니니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실제 이제 기하 벡터에서 타원을 공부하면서요. 타원의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하나의 초점이 반사돼서 다른 초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직접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매스메티카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매스메티카로 아까 썼네. 매스메티카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붓을 올려놓고 해봤더니 다시 초점에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콜릿으로 만든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만들었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지금 저희 학교 로고인데 이 로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스미티카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부 다 작도했냐고 직접 작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미지를 떠가지고요. 이미지를 떠서 거기서 이제 명암을 조절해서 높이를 조절한 겁니다. 요 같은 방법으로 이런 글씨라든가 캘리그래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명암의 높이를 이용해서 전부 다 만든 거고요. 작년 11월 11일이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한 지 매스미티카에 대한 사이트를 이용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자축하는 의미로 로고와 캘리그래파 20주년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저희 가족하고 이제 조촐한 시간을 가졌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매스미티카로 학생들과 또는 저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 그리고 일반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올려놓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든 건데 매스미티카 이제 스파이크 로고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 별 달면체도 역시 매스미티카로 제작된 것을 적층형으로도 만들어 보고
광경화성 수지 방식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초콜릿을 만들어서 오늘 제가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다 함께 모이는 자리였다면 몇 개 더 만들어서 이 달달한 초콜릿을 여러분들께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았으련만 다음번에 좋은 날이 오면은 그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겠지만은 뭐 고교학점제 해가지고 이제 선택 중심의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과목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과학이라는 교과목을 직접 개발을 해서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엮어가지고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기본적인 매스매티카를 이용한 공학계산, 수화식의 계산,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 그다음에 함수와 방정식의 그래프, 이런 기본적인 공학 계산부터 아까 얘기했던 로또 복권과 같은 큰 빅데이터를 아주 크진 않죠. 학생들한테만 큰 거죠.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슈퍼컴퓨팅 같은 병렬 계산과 같은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3D 프린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런 것들을 주제 단원으로 해가지고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를 여기에 담아놨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여기에 자료 링크를 다 해놨습니다. 웹상에서 자료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계산과학이랑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면은 한글 문서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다음 테크에서 이 파일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런 교육과 컨텐츠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